건인데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 도입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공매도 산업 기능 등 개인과 기관 간의 형평성을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거래 내역 보고 등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SBS 안성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대구와 인천 등에서 발견된 빈대가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와 인천의 사우나에서 빈대가 나타났는데요. 서울 곳곳에서도 발견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개 구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SNS엔 지하철 좌석에 빈대가 있을 것 같아 자리에 앉지 않는다.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빨래부터 한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빈대는 실내 온도 20도 이상 조건이면 먹이가 없이도 120일 정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빈대를 발견하면 고열의 수침을 분사하고 오염된 옷이나 침대 커버 등을 건조기를 이용해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세계일보입니다. 비수도권의 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수학 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이른바 비인기 필수 과목 전공의 지원자 수는 872명 정원에 550여 명에 그쳤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율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 진료 과목별로 살펴보면 수학 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4년 100%에서 올해 5.6%로 10년 만에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인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고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같은 인기 과목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10년 동안 꾸준히 지원율이 상승했다고 신문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달러 가격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 달러 불법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달러와 관련한 게시물 들은 3,500건으로 2년 전보다 57% 증가했습니다. 시중 환율보다 저렴하게 달러를 구할 수 있는 데다 은행 환전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5,000달러가 넘는 개인 간 거래는 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당국이 사적 거래를 일일이 규제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외환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영화 관람료와 수능 응시료, 모양사랑 기부금도 공개를 받는다는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어제 올해 연말정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도 세액 공제에 추가됩니다.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의 경우 문화비에 포함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 역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광사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보는 실시간 뉴스입니다.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혈액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5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당시 16살이던 김모군은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거주하던 아파트 7층 창문으로 뛰어내렸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김군의 부모는 아구 원인이 정신 이상과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독감 치료 주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이 투약할 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11일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다음과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 소득 등 5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의사협회는 해당 환자의 신경 이상 증세가 독감 증세인지 치료 기간의 부작용인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키워드 고속도로 영웅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하고 초기 진화를 벌인
군인들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 여주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을 달리던 SUV 차량에서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이때 군 장병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군 버스 한 대가 화재 현장 근처에 멈춰서는 모습이죠. 버스에서 내린 군인들이 화재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현장을 지나는 차량들을 다른 차로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화재 진압은 마쳤고요.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화 작업이 완료되자 군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버스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경기 소방재난본부는 또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이 군인들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산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 정아영 양이 지난 6월 또래 친구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산으로 떠났습니다. 아영 양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이의 주치의가 아영 양의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건강하게 태어났던 아영 양.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신생아실에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이후 4년 가까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오다 지난 9월 뇌사 장기 기증으로 또래 친구 4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아영 양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이의 주치의가 최근 아영 양 부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주치의는 다인실 창문을 통해 보던 세상이 전부이던 아이가 덕분에 비로소 흡도 받고 집에서 또래 아이처럼 지내고 있다면서 아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모두 아영이 덕분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보냈습니다. 이어 오래오래 뛸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 아이를 볼 때마다 아영이를 기억하겠다고도 보셨습니다. 11월의 첫날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 계속해 보시죠.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국가정보원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점검 후 제기된 선거개입 의혹을 비롯해 해킹 도구 설치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움직임 등 북한 관련 동향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정원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고위험군이 아닌 12세에서 64세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접종이 가능하고요. 이전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이 기간 안에 한 번만 남았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지방세 체납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고요.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 납부 시스템으로 이동해서 그 체납액을 즉시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일정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 분쟁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역에서 무슬림 의상을 입은 여성이 자폭 테러를 벌이게 했다고 위협받아 경찰에 총을 맞고 제지당했습니다. 파리에서 박상훈 차원이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누군가 들것에 실려 구급대원들에 의해 옮겨집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속속 지하철역을 빠져나오고 주변엔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현지 시간 10월 31일 파리의 출근길 기차 안에서 무슬림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행인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총을 맞았습니다. La gare a été patrouillée avec il y avait vraiment une panique dans la gare et des gens criaient, des gens se bousculaient et au moins une centaine de personnes. 여성은 다 날려버리겠다 같은 말을 하며 테러 옹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알라우 아크바르, 즉 신은 가장 위대하다를 외치며 자폭 위협을 이어갔고 결국 경찰의 총을 맞고 제지당했습니다. 복부에 총상을 입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사건 현장을 수색했지만
물이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e vidéosurveillance au sein de cette gare RERC qui vont permettre de savoir précisément ce qui s'est passé. D'ores et déjà, je peux vous dire que 2 enquêtes ont été ouvertes. 경찰은 이 여성이 38세 트럭스이므로 이전에도 얼굴을 가린 채 위협적인 태도로 종교적 발언을 해 체포된 적이 있고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교통사고로 가던 여성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교통석은 우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인데 이곳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영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던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합니다.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친 겁니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우회전 전용 도로를 끼고 있는 교통선 횡단보도였습니다. 지난 9월 경기 수원에선 교통선 위로를 지난 차량에 치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같은 달 우회전 트럭에 치여 숨진 아산병원 주석준 교수 역시 교통선으로 가는 횡단보도에서 병을 당했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선들을 둘러봤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로 붐비는 을지로 입구역 사고,